굿모닝 프레지던트.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번 주도 새롭게 시작을 해서 오늘 저희들 프레지던트 3주차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지던트 TV 대통령 동정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주 우리 대통령 동정 관련해서 제일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지지도가 간략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갤럽에서 조사된 게 긍정이 약 39%, 부정이 한 52%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갤럽 말고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케이스텟 리서치, 뭐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회사가 조사한 거는 꽤 높게 나옵니다. 46%가 긍정, 부정이 똑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떤 거 같으세요? 이게 39대 46은 뭐 숫자로 따지면 7% 차이지만 한쪽에서는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건 46%, 갤럽은 39% 이렇게 딱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여기 혹시 저기 박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거 뜹니까? 제가 2주 전에 대통령께서 신년도 기자회견 하셨을 때 일주일 지나면 5~6% 이상 그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맞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10대 지식인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기자회견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그 효과인 것 같고요. 뭐 야당의 공세, 특히 이제 북한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공세라든가 또 이 북한 탄핵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대로 지금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대통령은 역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맞습니다. 뭐 과거를 보면은 거의 뭐 20%대 막 이렇게 10%대 이런 대통령. 보나 씨는 옛날에 대통령들이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뭐 10%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다 무슨 대통령 끝날 때는 다 감옥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 다들 끝나실 때 왜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끝이 나는지 참 이 프레지던트 방송으로서 참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정말 성공한 대통령,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존경받는, 그렇지, 온 국민으로부터 좀 존경받는 대통령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기왕에 나온 말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전직 대통령 그 인기도 조사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MB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몇 프로 나온지 혹시 아세요? 역대 꼴찌 2%? 1%. 1%. 그 진짜 이 프레지던트 TV의 진행자로서 한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게, 그때 여야가 사상 최대 표차로 이겼다 그랬어요. 사실 MB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는 500만 표로 선거 역사상 제일 크게 이겼다. 근데 그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국민들 스스로가 사기꾼 이렇게 그냥 낙인 찍어버린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저희들이 프레지던트 TV를 만든 겁니다. 왜? 대통령을 뽑을 땐 정말 제대로 뽑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예언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예언하는 사람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해요. 뭐, 누구? 누구를 예언했을지. 그거는 미리 다 공개해버리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미리 공개하면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그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면 하나씩 살살 이렇게 하는 걸로. 아직 지난주 보니까 구독자가 한 300명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그 유튜브 방송에 비교해 보면 좀 빠르게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보통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프레지던트 TV를 하면서 앞으로 다음 대통령은 노 프리즌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참 중요한 얘기네요. 영어로 말장난을 했습니다. LA에서도 좀 시청 좀 해주시고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참 이게 사실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대통령 지지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왜 묻다가 그만두세요? 어떻게 물어보고 본인이 대답하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말씀 말이죠. 비싼 입인데 나름. 그 야당복은 진짜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 이맘때 지지도 문제를 보실 때 민생이 파탄 났든 안 났든 간에
야당이 민생 파탄론, 경제 파탄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참 한심한 야당이에요. 야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경제 파탄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쓸데없이 북한 문제 갖고 나와요. 그렇죠. 쓸데없이 판사 탄압 문제 갖고 나와요. 네. 이 취하는 판사. 그러니까 이게 법률 제도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돌아서면 국민들은 잊어버려요. 왜? 내 생활의 체험으로서 느껴지지 않거든. 그리고 재난지원금 반대예요. 바보예요. 주겠다는데 그걸 왜 끝까지 반대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 때 무상급식 하겠다, 네. 반값 등록금 하겠다 했잖아요. 뭘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야당 때도. 늘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영화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동물에 어떻게 그렇게 그 인민들한테 인기가 많으시오? 잘 먹여야 됩니다. 라고 그 무슨 영화죠? 웰컴 투 동막골에서 그런 얘기 좀 얘기해야지 뭘 좀 얘기하지 그런 얘기 그겁니다. 예, 정치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나서 참 편하게 정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동정 중에 좀 눈에 띄게 언론에 노출된 게 제일 많은 게 그 지난주 5일 그 전남 신안에 해상 풍력단지 이 만드는 거기에 아마 대통령이 가신 모양인데 이게 지금 언론에 노출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대충 소개를 좀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탈원전 또 뭐 탄소 중립 이런 거 얘기할 때 야 원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는 탈원전과 뭐 탄소 중립이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이구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상 풍력 발전 강국에 들어서겠다라는 선언을 하셨고 이게 그 용량 단위로 8.2기가와트 이게 거의 원전 6개에 해당이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전남 신안에 이게 완성이 되면 원전 6기를 짓는 효과가 난다는 거고요. 대략 48조 5천억 정도가 지금 앞으로 8년간 투자가 되는데 이 중에 98%가 민간 투자. 그리고 이거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민간 투자라는 거? 그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돈 안 되는데 민간이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게 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뭐 옛날처럼 재벌 총수 데려다가 야 너 투자해 이렇게 하는 게 또 아니고 해상 풍력 발전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했다는 뜻이죠. 투자로 그러지네요. 그러니까 돈이 모였다는 얘기는 돈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재벌들이 망할 거에다 왜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신재생에너지. 하는 신재생에너지 이 문제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뭐 하여튼 2030년까지는 5대 강국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지금 뭐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남형 일자리로 11만 개 정도의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형 일자리 어떻게 봐야 돼요? 지역형 일자리 이제 이번에 대통령 말씀하신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이거는 사실 저는 오늘 그런 질문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신재생 에너지 별 영향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반박하고 나오시니까 혹시 이 TV 보셨는지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통령께서 그 풍력 발전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람잡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풍력이니까 바람 잡으신 건데. 그 우리 서해안 쪽에 바람의 질이 유일하게 좋아요. 거기가 그쪽만 좋아요. 그쪽만.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게 풍력 발전이라는 게 그 부품 산업이 단순한 거예요. 그 보시면 선풍기 팬이잖아요. 그렇죠. 바람개비야 바람개비. 바람개비 기계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목포 쪽에 이제 대불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국가 산단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기 조선 쪽을 하던 업체들이 많아요. 조선 쪽 업체들이 이제 조선이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조선 대기업이 쭉 빨아요. 혼자 다 헤쳐 드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가 하는데 또 다 헤쳐 드신다고 그러세요. 제가 거친 표현 한번 쓸게요. 혼자 다 헤쳐 드셔요. 현재? 예, 현재 그렇고 굉장히 질이 좋지 않으신 분이에요. 경영하는 방식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현대중공업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중공업이 아마 세계 1, 2위를 다툴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2, 3년 전에 한 5,000명 정도를 정리해고를 했어요. 수주가 적다는 이유로. 수주가 적다는 이유로 5,000명 정도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세계 최대 물량의 수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라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그렇죠. 사람은 자르고 수주가 적다고 해서 사람을 자르고 그 수주된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 감추고 있었던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단언하면 안 되니까 예측이 되는데 그래놓고는 수주가 더 좋아지니까 대우해양조선을 인수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글로벌 1위 조선 회사들이 하는 모습들이에요. 이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중소기업들의 저는 미래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서남해안권의 해상풍력발전소 많이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거 큰일 다만 났다. 이제 지역형 일자리를 하실 때 대기업을 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현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3자가 재밌어요. 노사정이 비슷한데 현대자동차, 현대노조, 그렇죠. 그다음에 광주시 이 3자가 하거든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는 왜 빠졌나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왜 빠졌나요? 현대자동차 주변의 주민들은 왜 빠졌나요? 저는 이야기를 질문으로서 던지고 싶습니다. 소름 끼쳤어요 방금. 왜? 뭔가 너무 멋있었어. 구미형 일자리를 하는데요. 구미시하고 LG전자하고 다시 합니다. LG전자가 구미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철수하려고 했던 회사예요. 그분을 다시 데려다가 회사를 합니다. 또 언젠가 또 먹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저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이렇게 프로모션하면서 지역의 혁신 역량과 지역의 산업적 발전 역량이 지역에서 축적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그런 공동체적 산업 발전 방안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바덴비르텐버크라는 독일의 주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유명한 도시가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아닌가 헷갈리네 저도 뭐. 그쪽에서 이제 벤츠 등과 지역 주민들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 때 했던 방식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독일이 자동차 잘 만들잖아요. 근데 센서라든가 IT에 뒤졌어. 이것들을 지역 지자체에서 대학이 센서라든가 IT 산업을 제공을 하고 벤츠는 기계 잘하니까 엔진 잘 만드는 같이 합쳐서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었던 그 지역 혁신 협의회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역시 대한민국 10대 지식인. 박수 드립니다. 대본 없이 이만큼 떠드는 사람 드물 거예요 진짜. 어쨌든 지난주에 가장 우리 대통령 그 언론 노출 빈도가 제일 높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쟁이 좀 된 게요.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를 KBS가 들었다. 뭐 이런 얘기. 왜 웃으세요? 그냥 재밌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 열린음악회에서 그 음악 중에 이제 여러 음악을 트니까 거기 이제 송투더문이라는 음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신문이 아닙니다. 중앙일보가 야 너네 문비어 청가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십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이라는 게 어떤 자기가 저걸 거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송투더문이라는 게 사실 되게 유명한 오페라에 나오는 한 노래잖아요, 이게. 어느 오페라에 나오는 겁니까? 아세요? 카르상가 하여튼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오페라에 나오는데 제가 10대 지식인까지는 못 되실 것 같아요. 못 됩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옛날에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는 영화에 이게 배경음으로 나옵니다. 이거 왜요? 그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굉장히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한 10번 이상 본 영화인데 거기에 이 배경음으로 한쪽에 이렇게 쭉 나오는 노래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달에게 바치는 노래잖아요. 뜻이 송 투 더 문. 그러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 우리 지금 보라 씨 같은 젊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해프닝에 대해서. 덕분에 대통령님의 생일이 이맘때인 걸 알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젊은 분들은 근데 덕분에 알았다. 문비어 청가 노래 한 곡 틀어도 뭐 크게 문제 되나요? 우리는 틀 수 있죠. 얼마든지. 대한뉴스 시절에 우리
저기 뭐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그러니까요. 한편 이순자 여사께서는 이거 듣고 자랐어야 되는데 정말 물 게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무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니 좀 열린 음악회는 그러면 열린민주당 띄우려고 만든 음악회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편향된 사고의 확증 편향이 있으면 그냥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정말 우리 사회, 우리나라 이 언론들 사실 이거 무슨 인터넷 언론에 이름 없는 인터넷 언론이 이렇게 했다. 뭐 그러면 뭐 에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메이저 언론이? 메이저 중앙일보가 있다니까요. 진짜 소위 흔히 말하는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야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부끄러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참 웃긴다. 그럼 예를 들자면 뭐 버스 중앙차로에 중앙일보 광고하면은 그게 중앙일보 음모인가요? 아 버스 중앙차로제는 중앙일보 광고다. 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돼. 제가 중앙국민학교 나왔는데 중앙일보 그것도 뭐. 오늘 혹시 이 내용을 중앙일보 관련되시는 분들이 보시면 그 기자께 좀 기자뿐만 아니라 데스크에도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 그 기자가 아무리 썼어도 데스크에서 오케이 안 했으면 못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이런 단순한 얘기들이 소위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이라는 언론사에서 다룰 수 있는 얘기는 참 찹찹한 마음입니다. 예, 다음 그 대통령 동정 중엔요, 유영민 비서실장 이제 100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춘추관에 내려와서 기자들을 만나서 그랬다고 얘기해요. 대통령께서도 기자들과 많이 소통하고 싶다. 앞으로 코로나가 있지만 자기들도 노력해서 이런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벼랑간에 생뚱맞게. 예. 아무래도 네.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굉장히 컸잖아요. 지난번 기자회견 때.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그거에 한 스텝 더 나아가신 게 아닌가. 이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일 수 있겠네. 저는 사실은 딱 맞는 말이기도 한데,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한 최근 10여 년 동안 대통령의 저런 기자회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뭘 더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 첫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품격 있는 기자회견에 저품격 평론들이 붙은 거라서 저는 참, 저거 정말 저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한편에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영민 실장님께서 100일동안 돌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100일떡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잡히나 모르시겠네요. 근데 요거를 유영민 실장님이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저희 프레지던트 TV 개국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 발신인이 안 써 있어요. 그냥 이것만 달랑 저대로 먹으라고 이렇게 달랑 이거 하나만 줬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 써주시면 좋았을 텐데. 저는 역대 비서실장님들 중에 우리 유영민 실장님 제일 존경합니다. 왜요? 일단 이름이 좋아요. 이설유자의 영민함이 있다. 네. 전에 계셨던 실장님은 노영민.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약간 옐로 카드 되게.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아니요, 이거는 뭐 다 웃을 수 있는데. 노영민 전 실장께서 보시면 우리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전 실장이기 때문에 그다음 하는데 유영민 실장님이 굉장히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고요. 그래요? 저 못지않게 다방면에 아는 게 많으세요. 그럼 대한민국 10대 지식인 안에 들어가시는 분인가요, 이분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그건 이제 좀 이게 조금 은퇴하셔도 될 정도신데, 예, 이제 산업 정책도 하시던 분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문화적 소양도 좀 탁월하시고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걸 굉장히 더 재밌어하셔요. 굉장히 유머러스하시고. 저는 사실 이 유영민 실장님에 대해서 잘 아는 정보가 별로 없었거든요. 교양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앞에 하셨던 두 분 실장님도 훌륭하지만은 두 분 실장님보다 월등히 교양 수준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구나. JYP 교수님의 이 정도의 칭찬이면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통화를 했더니 야, 바이든하고 안 했는데 뭐 시진핑하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대통령께서 지난주 5일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과 통화를 했대요. 뭐 대충 언론에 나온 걸로는 뭐 뻔하죠. 북미가 먼저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셨답니다. 참 고도의 유머로 아무나 웃는 게 아닌데 미국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소위 예. 그 바이든이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가 오죽 미국스럽지 않았으면 세상에 문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의 귀환을 환영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답니다. 그동안 사실 정말 최근 몇십 년, 아니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제 기억에 한 30년 정도 미국 카터 대통령 이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죠. 탄핵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임기 끝났는데 탄핵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 상원에서 어떻게 통과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요 헌법재판소 없어요. 없죠. 예, 상원에서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양원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원은 주를 대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방국가라는 의미는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룬 거라 상원이 가장 연방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개헌하면은 헌법재판소 없애고 상원을 두는 게 맞아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역 대표형 상원 제도를 미국도 사실 지역 대표형 아닙니까? 영국에서 넘어올 때는 그렇죠. 신분제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원이 원래 이제 귀족들이 원래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원에는 또 그 지역 미국 상원은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측면이냐면은 법률을 깊이 있게 심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가를 이야기할 때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원은 다수결 민주주의예요. 상원은 공화적 요소예요. 그렇죠. 심의한다는 측면. 그래서 이제 상원, 하원을 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회책도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책도 엉터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존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공화정이 합쳐져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공화정에 대한 해석이고 민주주의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란 말보단 민주정 또는 민주제라는 표현이 아니면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다수지배죠. 다수지배. 민주주의, 그러니까 디마크러시는 다수지배라는 표현이 맞고 민주공화정이라고 할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다수의 지배, 소수의 존중 이런 정도로 이제 합의해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셨는데 그 언론에 나온 걸로는 가장 큰 이제 제목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미가 서로 잘 협력해서 새로운 대북 협상 트랙을 만들자. 뭐 이런 정도가 얘기될 때 뭐 사실은 그 다 얘기를 했던 건데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저는 뭐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우리 그거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인터넷 짤로 돌아다녔던 건데 배칠수 씨가 했던 거.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로 부시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야 부시, 여기 나와. 여보세요. 아니 조지 부시. 나요. 딴 것이 아니라. 가만있어 봐. 벨이 울렸는데 소리가 난 것인지 내가 한 것인 게 조금 이상하네. 내가 호출을 한 것 같고 네가 한 것으로 얘기하고. 자네가 우리한테 팔겠다고 한 그 F15인가 하는 그 자전거 있잖아.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면 나중에 그 부품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을 이제 믿고 사도 되겠냐? 그런 얘기 한 것이지. 뭐지? 한 10년 후쯤에 공장 아예 폐쇄할지도 모른다고? 그거면 쪼까 곤란하잖아. 엄마? 이 작것이 말하는 것 좀 보소? 아니, 그런 무책임한 얘기 어딨어? 지금 억지로 살아가면서. 그게 왜냐면은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섰는데 미국의 보수 정부가 들어서니까 안 맞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어서 늘 이제 이게 안 맞았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오랜만에 참 맞게 된 거거든요. 상황이 맞은 상황이 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과거에 우리가 민주당을 봤을 때 전략적 인내라고 했는데 전략적 인내 안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미국이 과거에 전략적 인내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쪽에 힘쓰기가 어려웠죠. 그렇죠. 전선을 두 개 늘리기 싫었던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의 보수 정부가 적대적으로 나오는데 자기들이 유화적으로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국의 지금 진보 정부가 남북 관계를 정진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발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래 외교라는 것은 그냥 좋은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안 그랬단 말이야. 트럼프는 지가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원래 외교는 원수들은 만나서 국가 원수, 왼수 아닙니다. 왼수 아니고 저기 국가 원수들을 만나서 좋은 말만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실무적으로 밑에서부터 버텀업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절차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도 그 대북 노선을 정립하기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럼요.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제안서 디밀어야 돼. 저는 이제 다 동의하면서 한미 워킹그룹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풀까. 이번에 그렇죠. 새롭게 외교부 장관에 임명되신 누구시죠? 그 안보실장 하시던 정의용 실장님. 정의용 실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그쪽 라인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한미 워킹그룹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문제를 좀 정의용 실장님이 잘 하셔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조던 트래블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통일부 장관께서 지금 조던 트래블링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이인영 장관이 딱 거기에 맞는 사람 아니냐. 근데 약간 뻔뻔함까지 좀 있어야 돼. 좀 뻔뻔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인영 장관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인영 장관께 정해주세요. 그렇게 착해갖고 안 된다고. 약간 뻔뻔하고 싹 뭐 이렇게 해놓고도 모른 척하고. 그래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른 척하고 의도된 마찰도 좀 일으키시고. 그럼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부적으로 싸우는 척하면서도 막 사고도 좀 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인영 장관이 그 통일부 장관으로 간 의미가 산다. 네네. 아니 뭐 무게 잡고 있으려면 뭐 하려고 이인영 장관을 보냈겠어요. 저 그렇죠. 관료 출신 보내지. 그렇죠. 형님 적당한 사고가 가장 큰 성과입니다. 우리 오늘 저희들 우리 TV가 뭐 섭렵하는 분야가 뭐 통일부터 뭐 한미 외교까지 뭐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프레지던트 월요일 방송은 지난주 대통령의 주요 동정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혹시 뭐 더 말씀하실 거, 대통령 동정 또는 대통령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아니, 제가 요즘 그 박스트라다무스 요거 이제 붙이고 다니려고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나 예측을 하자면, 다음 주에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와. 더 올라갈 거고. 얼마나? 한 또 2, 3% 정도 올라가는데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슈를 꺼낼 것이라고 봅니다. 백신과 재난지원금. 그러면서 임기 말에 50% 지지도를 넘어서는 전무후무한 아마 대통령이 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열린음악회에서 송 오브 문 더 한 번 더 틀어주세요. 한 번 더. Song of the Moon, Song to the Moon, Song to the Moon인데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주연 배우가 오늘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도레미파소 그 여자분 돌아가셨대요? 남자분. 그 중령, 대령인가, 그 부잣집 애들 많이 난 근데 그 영화가 워낙 오래돼서 이제 돌아가실 때 됐구나. 근데 좀 전에 다음 주를 예견하시면서 백신하고 재난지원금을 얘기하시면서 50%가 넘는, 그러니까 임기 마지막에 50%가 넘는 전무후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3월 달에 올라갈 겁니다, 제가. 3월 달에 해야지 올라갈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전무는 맞는데, 후무는 우리나라에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후무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무후유한. 왜냐하면 우리 프레지던트 TV를 지켜보는 제대로 된 프레지던트 후보들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어제 밤에 제가 그 직천무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후자가 입에 배어가지고. 전무 후유한 대통령. 자주. 자주. 그러니까 사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프레지던트 TV가 지향하는 거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워낙에 큰 우리나라 제도기 때문에 우리 제도가 그런 대통령에게 걸맞는 새로운 문화, 지도자 삶, 리더십 또는 우리의 정치 문화의 개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첫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굿모닝 프레지던트. 안녕.